자, 접속사 our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선택용법. 우리말로는 또는 혹은으로 주로 해석이 되죠. 예문을 보면 Tea or coffee? John asked. 차를 마시시겠어요? 커피를 하시겠어요? 라고 존이 물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our는 차와 커피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다. 즉, our는 선택용법으로 쓰였다. 사실 our의 선택용법은 our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이죠. 자, 다음 our에는 그렇지 않으면, 즉 if not의 용법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예문을 보면 I am engaged. 약속이 있습니다. or 그렇지 않으면 I will accept.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라는 예문인데, 여기서 our는 if not. 그렇지 않으면 내 용법이다. 자, 이렇게 our에는 그렇지 않으면 if not의 용법도 있다. 자, our의 동격용법. our의 동격용법도 매우 대표적인 our의 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영어 지문에도 이 our의 동격용법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자, our의 동격용법은 우리말로, 즉, 다시 말해서 등으로 주로 해석이 된다. 자, 예문을 보면 The Hawaiian, 하와이, or, 즉, Sandwich Islands, 샌드위치 제도라는 건데, or를 사용해서 The Hawaiian Islands가 바로 The Sandwich Islands라고, 둘이 같은 섬이라고 or를 사용해서 나타냈다. 즉, or의 동격용법이다. 자, 다음 예문 acrophobia, 고소공포증, or, 즉 fear of great heights,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것. 자, 고소공포증과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즉 or를 사용해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or의 동격용법이죠. 자, or의 이 동격용법은 수능영어 지문에도 정말 많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or의 동격용법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or에는 대략의 용법이 있다. 우리말로는 뭐뭐 내지는 쯤으로 주로 해석이 된다. 자, 예문을 보면 in 5 or 6 days, 5, 6일 그쯤 안에, 쯤, or, 즉 딱 5일, 딱 6일 이라기보다는 대략 5, 6일쯤이라는 것. 자, or의 대략 용법도 사실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or의 용법이다. 자, 다음 or에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용법이 있다. 우리말로는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니 등으로 주로 해석이 된다. 예문을 보면 Its diameter is 2 feet. 그 지름은 2 feet. Or, 아니, perhaps is 3. 아마도 3 feet는 될 것이다. 라는 예문인데, 자, 이 예문에서도 or가 2 feet라고 말한 것을 or를 사용해서 3 feet로 정정하고 있다. 이렇게 or에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용법이 있다. 자, 다음 or의 추가 용법. 우리말로는 또는 혹은으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or의 추가 용법은 수능영어 지문에 자주 보이는 용법이에요. 이 or의 추가 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들, 주제, 주장, 요지, 제목, 함축 의미 추론,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문제와 같은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들의 지문을 읽을 때에 이 or의 추가 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일관된 주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각 문장들의 연결관계를 묻는 문제 유형들이 있죠.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넣기 문제들이 바로 이 문장들 간의 연결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들인데, 이 글의 순서나 문장 넣기 문제들에서도 어워의 추가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문장 간 긴밀한 관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의 순서를 파악하게 해주고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된다. 자, 어워의 추가용법 예문들. 먼저 The city is rich in history. 그 도시는 역사적으로 풍부하다. Or 또는 It might be known for its cultural influence.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다. 자, or를 사용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추가하고 있다. 자, or의 대표적인 용법이 선택 용법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딱 보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풍부함, 문화적인 영향력,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역사적인 풍부함에 더하여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or를 사용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가 추가 용법인지 아니면 다른 용법인지는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문장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or로 추가하고 있는 or의 추가 용법이다. 자, 다음 예문. The hotel offers various amenities.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A gym, 헬스장, A swimming pool, 수영장, or 또는 A spa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즉 이 경우도 or를 사용해서 호텔의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있다. 즉 gym, swimming pool, spa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그 호텔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쭉 열거하면서 or를 사용해서 그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or의 추가용법은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or에는 추가용법이 있고 그 추가용법은 맥락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에 나온 or 추가용법을 봅시다. 이 예문은 2025년 3월 고3 영어 모의고사 39번 문장 넣기 지문에 나온 문장들인데, or의 추가용법이 사용되었고 이 or의 추가용법이 문장 간 긴밀한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자, 저 세 개의 문장을 보면 먼저 3번에서 동기로 사고 과정이 편향된다는 자이바칸다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4번과 5번에서 연달아 예시를 제시한다. 4번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5번에서는 선호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전략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인의 동기로 사고 과정에 편향되는 두 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에 사용된 or가 추가 용법으로 4번에 이어 예시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or도 여기에서 맥락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과정에 편향되는 예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or가 추가 용법이고 이 or의 추가 용법으로 4번에 이어서 5번 문장도 예시 추가라는 것을 문장의 내용뿐 아니라 이 or도 분명하게 알려준다. 자, or의 추가 용법이 이렇게 4번과 5번의 문장 간 긴밀한 연결관계를 알려주고 있죠. 즉 두 문장 모두 예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문은
39번 문장 넣기 문제 지문인데 4번과 5번이 긴밀하니까 주어진 문장이 5번에 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수능 영어에서 문장 간 긴밀한 관계를 묻는 문제들은 지금 39번처럼 문장 넣기가 있고 또 글의 순서 문제도 문장 간 긴밀한 관계를 묻는 문제다. 자, 이렇게 문장 넣기나 글의 순서 문제의 경우 문장 간 긴밀한 연결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어어의 추가 용법이 이렇게 문장 간 긴밀한 관계를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번과 5번의 긴밀한 관계는 둘 다 예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어어의 추가 용법인지 아니면 어어의 다른 용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먼저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그 어어의 다양한 용법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맥락이다. 자, 이 예문은 2026년도 6월 고3 영어 모의고사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 지문에 나온 문장들이다. 이 예문들도 어어의 추가 용법이 사용되었고 이 경우는 어어가 일관된 주제를 알려준다. 자, 표시된 문장들을 봅시다.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비교는 착각의 원천이라고 한 다음 이어지는 두 문장에서는 비교를 통해 성과에 대해 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어어 다음에는 반대로 비교를 통해 잘했음에도 못했다고 성과에 대해 불리하게 비교 착각하는 예를 추가하고 있다. 둘 다 경우는 대조적이지만 비교 착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어가 추가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면 저 여러 개의 문장들이 모두 비교 착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어어의 추가 용법이 이렇게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수능 영어에서 주제를 묻는 문제들의 경우, 즉 주제, 주장, 유지, 제목 문제라든가 함축 의미 추론 문제, 이번 21번 지문처럼 그리고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 같은 이렇게 주제를 묻는 문제들에서 이 어어의 추가 용법은 일관된 주제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어어의 추가 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문장 간 긴밀한 관계도 알 수 있고 이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의 경우처럼 일관된 주제도 파악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접속사 어어의 용법을 살펴보았다. 모두 많이 사용되는 용법이지만 특히 수능 영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 어어의 추가 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어어에는 이렇게 다양한 용법이 있는데 이 용법 중에서 어떤 용법이 사용되었는지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나?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맥락이 알려준다. 즉, 어어의 다양한 용법은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어어의 추가 용법도 맥락이 알려준다. 자, 이상 어어의 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